저는 정말 요새 고민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남성 중에서 발생률 1위고 전립선 암입니다. 전립선 안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서 정관을 클립으로 잡고 왜 제가 아프죠? 촬영 끝나고 손 잡고 같이 가시죠. 네. 상쾌해요. 병을 키우는 게 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스텝 좀 봐요. 야, 저 어려운 건데? JYP! 이니셜로 JYP. JYP! 의대 교수 중에 JYP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명의들의 안현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GPS 홍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 한산병원 비뇨기학과 박재영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같은 안경을 쓰고 오셨네요. 안경이요? 컬러가. 그쵸. 크림슨. 네. 오.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없는 기관이라서 그 전립선이라는 게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도 모르겠고요. 전립선 암은 어떤 병인지 기초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름을 좀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앞전자, 앞전. 립은 설립자, 아. 선은 이제 분비선, 분비샘 할 때 샘자. 어디 앞에 서 있냐? 방광 앞에 서 있다고 돼서 요도에서 이제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병균, 세균들을 전립선이 이제 앞에 있으면서 막아준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전립선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안에 있는 전립선 요도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물리겠네요. 그거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고, 네, 알죠. 또 이거하고는 별개로 암이라는 거는 우리 몸 기관에 어디서든지 다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중에 암이 전립선에 발생하면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얘기를 다뤄보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네. 전립선 암은 착한 암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전한 암은 없지만 그래도 좀 치료하기 쉬운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암이라고 다 같은 암이 아니고, 전립선암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글리슨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글리슨 점수가 6점이면은 위험도가 낮은 전립선암이라고 해서 이 환자들을 다 모아놓고 연구를 해봤어요. 네. 위험도가 낮은 전립선암 환자들을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15년을 봤더니 사망률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는 가이드라인에는 저위험도 전립선암은 3개월마다 피검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오해는 아니었던 거네요. 착한 암이라는 게. 전립선암은 착한 암이다라는 얘기는 글리슨 점수가 낮은 경우에 저위험도 전립선암인 경우에는 맞는 말이지만,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악성도가 높아서 어떤 치료를 해도 뭐 1년 뒤면은 다시 또 진행을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글리슨 점수가 높은 8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것은 틀린 경우고, 근데 뭐 내 전립선암의 점수가 어떤지는 개인이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보고서 해석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병원을 잘 와야 된다는 원칙은 여기에서도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겉으로는 멀쩡해서 혹은 다들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전립선 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VCR 함께 보시죠. 그래서 저 근무하는 저 장소입니다. 비뇨기학과. 그전에는 러시아어로 써 비뇨기과인데 있어요? 저희 외국 환자들 좀 있어요. 우와. 네. 저 근무하는 데가 안산이라서. 아, 트렌치코트 입고 출근하신 거예요? 날씨가 요즘 쌀쌀해져서. 저 영국 멋쟁이들이 입는 옷 아니에요? 우와, 안에는 또 카디건?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혹시 촬영 날이라고 좀 일부러 멋있게 입고 오신 거 아니고요? 뭐 저 정도는 입고 다닙니다. 와우. 우리 외래 업무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 수술 스케줄이나 어레인지 다 해주시는 김정우 PA. 너무 와우. 맥가이버가 락커 같으세요. 저분이 우리 수술 스케줄을 어레인지를 해주세요. 오늘 수술 예정인 환자고 55세 남자 환자고 전립선암 진단받아서 오늘 수술로 전립선 절제술, 뼈전이 없었고 전립선에만 국한된. 전이가 없다는 건 정말 수술하시는 다행인 부분이네요. 통상적으로 전이가 없이 전립선에만 국한돼 있을 때 저희들이 수술을 잡습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일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니까. 아, 네, 그러면 아까 그 글리슨 점수가 낮아서 수술 안 해도 되는 케이스는 아닌가 보네요. 네네네. 중등도 위험도의 전립선암입니다. 외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전립선 제거하고 방광이랑 요도 이어주는 수술할 거고,
수술장 내려가기 전에 환자분이시고요. 네, 조금 이따 이제 수술을 합니다. 저 환자도. 지금 얼마나 떨리실까. 모자도 귀여우셔. 저 모자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있는데 예. 저희 과의 기관들을 다 이렇게 뭐 신장, 방광, 아, 장기를요? 예, 뭐 고환, 음경 다 이렇게 오, 전립선도 있는 세 번째. 왼쪽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전립선이에요? 어머, 너무 귀엽다. 저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와. 수술하는 거고요. 고대병원 로봇이죠. 지금 보이는 게 전립선입니다. 저게요? 네. 이 노란색 방울방울진 건 뭐예요? 지방입니다. 지방이죠? 예, 예. 저거는 전립선 뒤에 있는 정낭. 지금 앞쪽은 다 됐고 뒤쪽으로 들어가서 어머, 클립으로 찝어요? 저거는 이제 정관. 정관을 저희가 클립으로 잡고 자릅니다. 지금 저 위쪽에 보이시는 약간 푸르스름하게 네. 보이는 그게 전립선이고 저 오른쪽에 보이면 약간 이렇게 쇠로 클립 넣은 네. 부분들은 전립선 주위 조직인데 신경혈관 다발이라고 하는데 네. 저 부분을 많이 보존을 해줘야 수술하고 나서 이제 소변이 안 새고 예. 발기가 잘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지금 우리가 이걸 확대해서 봐서 그렇지 저게 다 작은 부위들인 거죠? 아, 작죠, 작죠. 저희 지금 너무 크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 자르는 거는 요도고요. 저 요도 부분을 길게 남겨야 소변이 안 새는데 아. 저는 특히 저 요도를 길게 남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전립선 안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서 잘 보시면 이제 전립선 이렇게 당기면서 예. 요도가 좀 길게 남았고 거의 뿌리까지 다 보이게 막 당기고 계세요. 네네네. 왜 제가 아프죠? 수술장. 아, 처음 보셨죠?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놀랬어요. 저게 전립선 떼어낸 부분인가요? 네, 나온 전립선입니다. 저 조그만 게 지금 환자분을 속 썩이게 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저 실 꽂은 데는 네. 방광이랑. 방광이고 지금 전립선을 떼냈잖아요. 네. 그럼 남아있는 게 방광이랑 요도니까 예. 지금 방광과 요도를 바늘로 실로 지금 꼬매주고 있는 겁니다. 저거를 똑바로 잘 꼬매야겠네요. 그렇죠. 저 핵심은 전립선을 이제 여기저기 다 떼내고 요도를 길게 남기고 그리고 방광이랑 요도를 이어주는. 근데 이어주고 나서 소변이 안 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이게 하고 나서 소변이 새면 복강 내 소변이 고이게 되면 아주 괴로운 일들이 발생. 환자도 괴롭고 의사도 괴롭고. 근데 오늘 수술은 환자 상태도 괜찮았었고 수술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어서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가 높아서 지금 검사하고 오셨어요. 혹시 그럼 전립선 비대증을 그냥 방치하면 이게 암으로 변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전립선이 커진다고 암이 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암이 되는 거는 네.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 예를 들어 뭐 아버지가 형이 전립선 암이다 이런 경우에는 40세, 45세부터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피검사를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45세나 50세부터 피검사를 하라라고 돼 있고 이번에 검사하신 거는 7.35 나왔고 5월 달에 검사한 7.7에 비해서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6개월 뒤에 오셔서 피검사하고 오시는 걸로 할게요. 네,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네. 조직 검사는 정말 그 안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조직을 떼내야지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고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엄청 아픈 거 아니에요? 팔로 떼요? 바늘로 합니다. 아. 예, 꼭 피검사할 때 아픈 그 정도의 아, 통증을 아 그래요? 근데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전립선 조직 검사는 한 12군데 정도 하라고 돼 있어서 우와! 딱 보면 이제 12번. 네. 그리고 국소마취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넣기도 하고 아, 마취 진통제 같은 거 크림을 주사도 바르겠다. 놓고도 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뭐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아니 근데 저희 이제 화장실 가면 선배들이 화장실에 저 볼일 다 봤는데 계속 서 있어요. 왜 선배들은 계속 서 있지? 근데 네.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서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럴 때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배뇨 증상입니다. 네. 소변 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빨리 안 나오고 네. 뭔가 보고 나서도 남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뭐 그 배뇨 증상 자체로는 네. 사실 뭐 생명에 위협을 준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하지만 전립선 암 때문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창피하잖아요. 그게 뭐가 창피해요? 에이 창피해요. 제가 생각할 땐 자기가 불편한 거를 계속 참고 집에만 있다가
더 병을 키우는 게 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명언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비뇨기과 무서워. 몇 층에 있죠? 녹화 끝나고 빨리 올라가세요. 자, 촬영 끝나고 네. 제가 손 잡고 같이 가시죠. 아! 네, 제가 그래야 될것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같아요. 네. 어제 기저귀 몇 번 교체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네. 두 번, 토일, 월, 3일째. 회복 중이시구나. 이미 했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 없다고 했어요. 발기 잘 되라고 금방 또 하는 발기구설입니다. 선생님이셨네요. 그다음에 오, 설명을 일어나서 네. 들으시네요. 네. 약을 한 달씩. 기립 상태에서 이렇게. 아마 산책 나가시려다가 저를 만나보고 그만큼 근데 컨디션이 좋으시다는 거잖아요. 3일 차인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수술하기 전에는 야간휴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거의 한 2시간이나 3시간 깨가지고 아, 진짜 괴로우셨겠다. 화장실 가야 되고 또 의자에 오래 앉아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한 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수술을 하고 나니까 훨씬 밑에가 편해졌어요. 오, 불편한 벌써 게 3일 있어요. 만에. 약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약간 소변이 조금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건 자주 나아지는 거니까. 그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오, 엄지척. 야. 방송을 아시는 환자분이죠? 지금 쌍엄지척 고생하셨어요. 보셨어요? 네. 쌍따봉.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오. 네. 카메라 들고 오시니까 환자들의 반응이 평소보다 엄지척하는 환자는 드문 환자인데. 요새 러닝이 또 유행이잖아요. 전립선에 네. 러닝이 좋습니까? 자전거가 좋습니까? 그것도 정말 정말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저는 네, 요거에 지금 관심사가 꽂혀 있어요. 네, 꽂혀 네, 있어요. 네. 네. 달리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남성 성기능은 또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다거든요. 네. 물풍선이 차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 무조건 안 좋고. 예를 들어 네. 담배 피고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혈관 망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거고 뭐 심박 출량을 늘리고 혈관을 넓히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그러면 자전거는 네. 어떠냐? 전립선이 눌리면 그걸로 인해서 압박이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네, 엄청 많죠. 초반에 보고들이 네. 많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들고 타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뭐 안 닿게 하려고. 네. 근데 이게 논문이나 이런 걸 잘 보면은 정말 선수할 것처럼 5시간, 6시간처럼 계속 오랫동안 타면서 눌리면은 안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타는 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 안 하고 그냥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다 100배 낫겠네요. 아, 물론입니다. 아.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네. 제가 아, 촬영을 가는 곳이 프로그램 제목이 톡 쏘는 명이라는데 처음에 그거부터 봤어요. 명이란 무엇인가? 명이란 무엇인가? 제가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거고 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톡 쏘는이 뭔지 제가 또 찾아봤어요. 네. 아, 톡쏘는이 네. 뭐예요? GPT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뭐예요? 해요? 톡 쏘는이 뭐라 그러냐면 주로 후각이나 미각에 쓰이는 말로 좀 뭐 아, 강력하고 청량감 자극적이고 뭐 그런 아. 것들 그거를 보고선 네. 생각을 했죠. 이 기존에 이제 명의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네. 그럼 나는 톡 쏘는 쪽으로 가겠다. 기본 자료들을 톡 쏘는 내용들로 이제 많이 아, 보냈다는 네. 말씀을 좀 와, 준비가 정말 철저하셨네요.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얼마나 톡 쏘는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준비를 톡톡히 하셨네요. 우와, 저 어려운 건데? 스텝 좀 봐요. 야, 방송 체질이시네요. 모델 체질이제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여름 세종 서머 상상 페스티벌 그 이상이 뭐지? 광화문 광장에서 네. 네. 춤 공연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상상 그 추세요? 이상이네요? 말씀드렸잖아요. 톡 쏘는으로 가겠다고. 아, 네. 잠깐만요. 또 화면 나와요. 테크노 나이트, 뽕앤 테크노 나이트요? 네, 네. 저 접니다, 저. 우와, 비보잉 하고 계신 분이라고요? 와, 귀여우시다. 듣기 힘드시겠지만 접니다. 아, 네. 하루는 SBS 드라마팀에서 와서 배우를 하라는 거죠. 연기도 하세요? 동호는 분이 이미연 씨. 이미연 씨. 아, 누워있는 사람은 이미연 씨고요. 어머, 이미연 씨 얼굴에 막 손대고 있는 거예요? 야, 네. 19년 데뷔신 배우시고. 와,
정말 역대 출연자분들 가운데 네. 탑이세요, 탑. 네. 툭소는 걸로. 네. 네, 네. 견줄 자가 없습니다. 교수로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래야만 되고, 뭐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것도 좋아했고, 춤 보는 것도 좋아했고, 뭐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했는데, 이 교수라는 모습하고 이게 맞는지, 이제 그런 일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 인식, 시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걸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50이 넘고 주변에서 건강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얘기들도 아는 분이나 뭐 건너 아는 분이나 이런 얘기들 듣다 보면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이렇게 드러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병원 그런 이대하다. 생각을 해서 뭐 교실 이대하가 아니라. 하고 용사 뛰고 교실이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 이 말씀 하고 네, 계세요. 네, 네. 야, 이렇게 즐겁게 살면 진짜 암에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설사 걸려도 뭐 후회는 없지 않을까. 후회 없게 살기 위해서. 정말 그 비뇨기과는 막상 진짜 아프기 전까지 다가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수님이라면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춤춰주시고 같이 손잡고 캐릭터 가자니까요. 있고 막 이러니까 네. 저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고. 가시죠. 네, 네. 12군데 괜찮죠?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춤추고 연기하고 하지만 본업에서 일단은 월드 클래스시라는 거. 지금 본업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학회 편집위원을 하셨어요. 와. 와, 미국에서까지도 널리 이름을 알리신 글로벌 명의십니다.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안 한 거예요. 전 세계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 초록 발표를 하기 위해서 초록을 보냈고 그걸 이제 초록을 심사하는 거를 와, 이거 대단하시다. 근데 보통은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심사. 그걸 심사하는 네.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영어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JY, JY. JYP, 이니셜로 JY. JYP. JYP in the house. 그래서 제가 저 의대 교수 중에 JYP를 추구하고 있어요. 아. 운명이 재영. 약간 우리 오늘 저희 전립선암 네. 특집 아닌 것 같아요. 박재영 교수님의 인생 극장. 근데 정말 물어보면 다 친절하게 정말 너무 잘 설명해줘서 그리고 너무 적극적이세요. 네. 사실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 적극적이잖아요. 네. 주도적이고 그게 환자를 대할 때도 묻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딱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하면 정말 전립선이 좋아지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거랑 오늘 소감이랑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좋게 만드는 거는 첫 번째 네.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 아. 두 번째 자기 몸을 아껴야 된다. 누구도 자기 몸을 아껴주지 않아요. 제일 자기 스스로가 잘 알기도 하고. 세 번째 하루하루를 내일이 없을 것처럼 잘 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와. 있고 양쪽 옆으로 제가 뭐 TV에서나 유튜브에서나 보던 유명인들이랑 같이 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재밌는 시간이었고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피디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야,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질환 자체는 무섭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지만 그거를 이야기할 때는 저는 이렇게 밝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마지막 멘트 힌트를 얻었어요. 네. 암의 최대의 적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 네, 그런 이제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할 말 다 하셨으면 이제 손잡고 올라가세요. 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네. 네, 톡 쏘는 명의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위암인데요. 안녕하세요. 멋있으세요. 헤어스타일이 상부를 향하고 있네요. 네, 위를 향해요. 네. 위 전문가라.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위를 이제 절제하는 저기 거예요. 위에요? 아, 위. 네, 암이 근막전이가 있는 걸로 밝혀지면 뱃속에다가 직접 약을 항암제를 뿌리는 방식.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을 만나니까 또 이거 아픈 것 같은데. 심리적인 상태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위장과는. 완전 T세요. 정확하게. 진짜, 예. 네. 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 네.